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탔다. 출장으로 2달째 해외를 누비던 그녀는 이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제주도의 작은 호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를 마치고 뉴욕과 도쿄를 오가며 쌓인 피로가 뼈를 파먹는 듯 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집에 가면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겠지에 소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민준의 무관심, 소윤의 바쁜 일상. 그래도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생활처럼 참고 견디면 언젠가 꽃 필 거라 믿었다. 택시가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소윤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준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밤에 도착할게. 기다려, 답장은 없었다. 바쁜가 보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을 열자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불 꺼진 거실, 먼지 쌓인 테이블. 소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침실로 가보니 그의 옷장 문이 열려 있고 양복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오늘 결혼식인가? 소윤은 웃음이 나왔다. 민준의 사촌 동생 결혼식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나도 가야지. 피곤하지만 같이 가자고 하면 좋아할 텐데. 그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출장 가방에서 꺼낸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했다. 30대 초반의 소유는 서울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진 미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미소가 점점 희미해졌다. 민준과의 대화는 늘 일상적인 보고서처럼 건조했다. 사랑해 라는 말은 결혼식 날 이후로 한 번도 오가지 않았다. 소유는 한숨을 쉬며 택시를 다시 불렀다. 결혼식 장소는 여의도에 있는 고급 호텔 웨딩홀. 민준이 보낸 초대장 주소였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웃음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한국의 결혼식은 언제나 이렇게 화사했다. 하객들의 한복과 양복이 어우러진 가운데 소유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았다. 민준의 가족, 친구들. 그런데 이상했다. 민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여기서 만나자.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홀 입구로 다가가자 문이 열리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웨딩 행진곡. 소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늦었나. 그리고 그녀는 멈춰섰다. 홀 안, 중앙의 레드 카페트 위에서 백부장의 신랑이 서 있었다. 민준. 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신부는? 소윤의 숨이 멎었다. 그 얼굴, 그 미소. 민준의 전 여자친구, 지은이었다. 소윤은 출장 가기 전 민준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본 메시지를 떠올렸다. 보고 싶어, 지은의 이름 아래? 하지만 그게 이토록. 소윤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민준의 시선이 홀 입구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소윤과 눈이 마주쳤다. 소윤아, 민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신부인 지은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윤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홀 안 전체에 퍼졌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저 여자가 누구지? 민준 오빠 아내 아니야.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배신의 칼날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준은 급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소윤아,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하지만 소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로비를 빠져나가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의 밤거리가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소유는 택시 안에서 중얼거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의 전화.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아, 나 망했어. 만나줄래? 소연은 소윤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다. 서울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그녀는 항상 소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소연의 답장이 왔다. 지금 와. 홍대 쪽으로. 우소윤은 택시를 돌렸다. 홍대의 골목길,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은 소윤에게는 피난처였다. 소연의 카페여 봄비는 작은 한옥 스타일의 공간으로 따뜻한 조명과 한국 전통차 향이 가득했다. 문을 열자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28살의 소연은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소윤을 안정시켰다. 소윤아, 무슨 일이야? 소연이 소윤을 안아주었다. 소윤은 무너지듯 소연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민준이가 지은이랑 결혼하려고 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소윤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다. 천천히 말해봐. 차 한 잔 마시고 소연은 직접 우롱차를 끓여주었다. 한국의 전통차처럼 그녀의 배려는 따뜻하고 세심했다. 소윤은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결혼식 홀에서의 충격, 민준의 배신. 소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소윤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놈이 미안해. 그 밤 카페는 늦게까지 열려 있었다. 소연은 소윤을 위로하며 옛 추억을 꺼냈다. 대학 시절 둘이 함께한 롯데월드 여행, 한강에서 피크닉한 날들. 소윤은 웃었다. 소연아,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말 속에 소윤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소연의 손이 스치자 가슴이 떨렸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소윤은 침대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민준의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미안해. 설명할게. 사랑해. 하지만 소윤은 지웠다. 대신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따뜻한 눈빛. 서울의 비가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소윤은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준과의 결혼은 이제 끝난 걸까?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었다. 가족의 시선, 동료들의 소문. 소윤은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다. 그녀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산책할래. 남산으로 소연의 목소리가 밝았다. 좋아. 기다릴게. 남산타워로 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소윤은 소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소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소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너의 마음을 따라가. 난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 순간 소윤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소연의 온기가 고마울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소윤의 삶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었다. 민주는 매일 연락을 해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는 실수였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술김에 그의 변명은 소윤의 귀에 헛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상담, 재산 분할. 한국의 법정에서 이혼은 간단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소윤의 어머니는 전화로 울었다. 소윤아, 참아. 결혼은 인내야. 이혼하면 내 인생 끝장이야.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압박이 소윤을 짓눌렀다. 그녀는 소연의 카페로 피신했다. 봄비 카페는 소윤의 안식처가 되었다. 소연은 매일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소윤을 맞이했다. 오늘은 팥빙수, 내일은 호떡. 먹어봐, 소윤아.
이건 제주도 스타일이야. 소연의 미소는 소윤의 마음을 녹였다.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저녁에 한강 산책, 주말에 인사동 골목 탐방. 소윤은 소연의 손을 잡는 순간마다 가슴이 뛰었다. 이게 뭐지? 우정인가?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달랐다. 부드럽고 깊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손님이 없을 때 소연이 말했다. 소윤아, 나와 내가 결혼했을 때 속이 많이 아팠어. 소윤이 놀라 물었다. 왜? 소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으니까. 소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소연의 고백. 그것은 소윤의 세계를 뒤집었다. 소연아. 나도. 요즘 내가 소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둘이 카페를 나서며 비가 왔다. 우산 하나를 쓰고 어깨를 기대며 걸었다. 소연의 손이 소윤의 허리를 감쌌다. 괜찮아. 서두르지 마. 그 온기가 소윤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준이 소연의 카페로 찾아왔다. 소윤아, 여기서 뭐해? 나랑 집에 가자. 그의 눈은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소연이 나서서 말했다. 지금은 안 돼요. 소윤 씨가 원하지 않아요. 민준은 소연을 노려보았다. 너 왜 끼어들어? 소윤이랑 나 사이야.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끝났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혼. 내가. 한국 여자가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 가족 체면이 뭐가 돼? 그의 말은 소윤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의 시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소윤은 울었다. 민준은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후회할 거야. 그 사건 후 소윤은 소연에게 더 의지했다. 둘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소윤의 출장 휴가였다.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길, 푸른 바다. 소연은 소윤의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해질녘, 성산일출봉 아래에서 소연이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술. 소윤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배신의 아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소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소연아, 우리. 이게 가능한가?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이라니. 소연은 웃었다. 가능해. 내가 있으니까. 돌아온 서울에서 소윤은 이혼을 신청했다. 민준은 반대했지만 결국 서명했다. 소문이 퍼졌다. 회사 동료들의 속삭임, 가족의 탄식. 소윤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나를 죽이려는 거냐? 스트레스의 충격. 소윤은 병실에서 울었다. 소연이 곁에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말했다. 내가 여자랑. 그게 진짜냐?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행복해라. 엄마는 지켜볼게. 소윤과 소연의 관계는 깊어졌다. 매일 아침 소연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의 전통 명절처럼 추석에 둘이 함께 송편을 빚었다. 소연의 손이 소윤의 손에 스며들 때 사랑이 느껴졌다. 하지만 충돌이 왔다. 소연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소연의 아버지는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혼은 남녀 사이야. 한국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소연을 괴롭혔다. 소연은 울며 소윤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내가 힘들면. 소윤은 소연을 안았다. 아니. 같이 싸우자.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소윤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스트레스 속에서 소윤은 소연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소연은 상처받았다. 나 방해물인가? 그날 밤 소연은 카페를 닫고 사라졌다. 소유는 패닉에 빠졌다. 민준의 배신보다 더 아팠다. 그녀는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소연을 찾았다. 한강 다리 아래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소연을 만났다. 소연아.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소연은 소윤을 안았다. 나도. 사랑해. 가을이 깊어지던 그해, 소윤과 소연의 관계는 폭풍 속에 놓였다. 소연의 가족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이 집에 레즈비언은 필요 없어. 아버지의 외침이 소연의 가슴을 찢었다. 한국의 전통가옥, 한옥마루에서 내려온 소연은 짐 하나를 들고 소윤의 아파트로 왔다. 소윤아, 나 이제 내가 전부야. 소윤은 소연을 안으며 울었다. 여기서 살아. 같이 작은 아파트는 이제 둘이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침에 함께 출근 준비,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먹는 일상.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차가웠다. 회사에서 소윤은 승진을 놓쳤다. 개인 사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상사의 말에 소윤은 이를 악물었다. LGBT에 대한 편견이 그녀를 올가매었다. 소연의 카페도 손님이 줄었다. 여기 주인, 그 소문난 여자잖아. 속삭임이 퍼졌다. 소연은 웃으며 대했다. 커피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밤에 소윤에게 기대 울었다. 포기하고 싶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까? 소윤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상. 그건 내 마음이야. 우리 사랑이 정상이지.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혼 후 그는 지은과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소윤아, 나 후회해. 너랑 다시 이 그의 눈은 절박했다. 소윤은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난 소연이를 사랑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냥 반항이잖아. 그의 말은 소윤의 상처를 건드렸다. 그날 밤 소윤은 소연과 다퉜다. 민준 말이 맞을까? 우리 실수인가?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너도 나를 의심해? 분노와 절망이 소윤을 삼켰다. 그녀는 혼자 서울을 걸었다. 명동의 번화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이 커졌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장식 아래 소윤은 벤치에 앉아 울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옛동아리 선배가 위로했다. 소윤아, 사랑은 용기야.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내가 앞장서. 그 말에 소윤은 소연에게 달려갔다. 카페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소연아. 나 사랑해. 영원히. 소연이 문을 열었다. 둘이 안긴 순간 눈물이 섞였다. 그 후 둘이는 결심했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퀴어 퍼레이드, 작은 모임. 소연은 카페를 레인보우 봄비로 바꿨다. 무지개 깃발을 달고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손님들이 돌아왔다. 여기 분위기 좋네. 소윤은 회사에서 커밍아웃을 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안아주었고 누군가는 피했다. 하지만 소윤은 자유로웠다. 난 소연이를 사랑해. 그게 내 삶이야. 겨울이 왔다. 설날에 소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소연은 안았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소윤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너희 둘이 예뻐 보이네. 작은 인정. 한국의 가족 문화처럼 시간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최고조의 갈등이 다가왔다. 민준이 소연의 카페를 습격했다. 술에 취해 너 때문에 소윤이가 망가졌어. 유리창을 부수고 소리쳤다. 소연은 놀라 소윤을 불렀다. 소윤이 도착했을 때 민준은 소연의 팔을 잡고 있었다. 놔. 소윤이 달려들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민준의 주먹이 소윤의 뺨을 스쳤다. 소연이 소리쳤다. 그만해, 경찰이 왔다. 민준은 체포되었다. 병원에서 소윤의 뺨에 붕대를 감으며 소연이 울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소윤은 웃었다. 아니. 이게 우리 사랑의 증거야? 그 사건은 뉴스에 나왔다. 이혼 후 폭력 사건, LGBT 커플 피해, 사회에 관심이 쏟아졌다. 인터뷰 요청, 지지 메시지. 소윤과 소연은 힘을 얻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둘이 함께 블로그를 썼다. 배신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공감했다. 힘내세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다. 소윤과 소연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번창했고 소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승진했다. 민주는 감옥에 갔고 지은은 그를 떠났다. 배신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둘이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지인들 앞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할 한복을 입은 소연의 모습이 소윤의 눈에 아름다웠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소윤의 어머니가 말했다. 축하해, 내 딸.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소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 침대에서 소연은 소윤의 손을 잡았다. 소윤아, 만약 나이 떠나면. 소윤은 울었다. 안 돼, 같이 늙자. 한국의 의료 시스템처럼 치료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소윤은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았다. 밤마다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옛 노래를 불렀다. 그리운 금요일처럼 추억의 멜로디. 소연은 회복되었다. 병원 퇴원 날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고마워, 소윤아. 내 사랑이 날 살렸어. 소윤은 소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도 날 살렸어. 배신의 그날부터 그들의 사랑은 인간적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변화를 요구했지만 둘이는 앞장섰다. 워크숍, 강연.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젊은 세대가 따랐다. 여름이 되자 둘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 푸른 바다. 손을 잡고 걸으며 소윤은 말했다. 소연아, 우리 아이는? 입양할까? 소연은 웃었다. 좋아. 한국에서 가능해질 거야. 미래를 꿈꾸며 둘이는 키스했다. 태양이 지는 그 순간 소윤은 생각했다. 배신은 끝, 사랑은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5년 후 소윤과 소연은 작은 가족을 이루었다. 입양한 아이, 할인. 카페는 체인으로 커졌고 소윤은 작가가 되었다. 책 제목, 비 내리는 서울에서 피어난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의 독자들은 울었다. 감동적이에요. 인터뷰에서 소윤은 말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그게 문명화야.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도 있었다. 소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소연은 소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눈물 속에서 둘이는 더 강해졌다. 민주는 출소 후 변했다.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사랑을 축복해. 소윤은 용서했다. 그래. 새 삶을 살아.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닌 상처를 안고 나아가는 이야기. 서울의 가을, 남산타워에서 둘이 서 있었다. 소연아, 사랑해. 나도. 바람이 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한국의 하늘 아래 비처럼 내리는 축복처럼.